이렇게 우리 학교의 지사님과 시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기업체 대표들 모시게 돼서 우리로서는 영광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강남쪽으로만 대학의 캠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평화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강북쪽에 가장 통일이 되었을 때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곳을 하자 해서 일산 캠퍼스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도와주시고 또 도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처음에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 약대, 바이오대, 또 한방병원, 양방병원 전체 6개가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앞으로 남산 캠퍼스가 오히려 이쪽으로 옮겨지는 메인 캠퍼스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9월 3일 동아일보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청년 드림스 대학 10개를 선정하는데 저희 학교가 취업 창업 부분에서 전국의 10개 대학 가운데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업 보유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동국대학에서는 충무로 지역에 19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지금 9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캠퍼스에는 수만 평의 땅이 그대로 대지로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할 테니까 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여기에 얼마든지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사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 기업인들, 우리 대표님들 말씀을 듣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먼저 기업인들 말씀을 좀 듣고 또 아마 학교에서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부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마칼롱을 우리 대표님들은 안 드리시고 저희만 주셨군요. 이게 먹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군요. 예. 제가 만든 마이크 없어도 되겠다.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먼저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민하고 계셨구나를 느끼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창업 중소기업들이 자금도 있고 인력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시장님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마케팅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자금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큰 기업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금 지원 문제도 현재도 많이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현재는 아무래도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이 많은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다음에 현재 매출의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예를 들면 향후 분양 수익금에 대해서 담보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미래 사업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미래 수익에 대해서 담보를 해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벤처 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좀 나서주시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수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도덕적 해이 문제는
사업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 사업에 올인했는지 한번 검증해서 모든 걸 걸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회수 안정성, 자금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거치 기간 후에 향후 사업성 그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우선 상환하는 약정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주의 주식을 뭐 질권 설정하는 등을 통해서 그 공동 투자자로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측면으로 많은 걸 쉐어하더라도 그런 공동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었는데, 이 펀딩 부분에서 그런 걸 많이 고민하시고 지금 시행하시는 것 같고,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공개 공모도 하고 계시지만 너무 요즘 또 자유 경쟁, 치열한 경쟁만 강조할 게 아니고, 또 정말 어려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미래 성장 사업성을 토대로 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예, 저희가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슈퍼맨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매년 200억씩 800억을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들, 엑셀러레이터들을 만나봤더니 지원해주는 개념으로는 절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투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마치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조금 아까 말씀 혹시라도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서로 롱텀으로 보면 안 좋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 사업성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고 투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많이 한 게 이게 완전히 족쇄인데, 거꾸로 이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실패를 경험한 기업들이 사실은 더 이제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대박 뭐 이런 우뚝 쓰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번에 슈퍼맨 펀드 하는 데는 그 두 가지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성을 보고 비즈니스 모델 사업성을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신보에서 이 신용 불량자일 경우에도 좋은 모델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보에서 또 이렇게 투자 개념의 새로운 기관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여신 전문회사가 이제 만약에 도에서 마련이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우리 의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말씀. 예. 여기 지금 보육센터에 90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26개 업체가 한 10여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업,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창업 제도전, 창업에 실패하신 분들에서 말씀하시면 여권 사업을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 정식적으로 창업 제도전이라는 시에서 사고가 났던 기업들이 재창업을 했을 때 경기도에서 아마 처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지금 26개 90개 중에 26개 업체를 지원해서 미흡한데 더 지원을 하도록 해서 자동 조사나 그런 공부를 더 여기 계신 분들도 슈퍼맨 펀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 오디션에 각 분야의 최고 선배 기업인들이 나오셔서 심사하고 멘토링을 하고 할 거니까요. 해보시는 것도, 특히 우리 앞으로는 푸드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마감됐죠? 지금 8월 달에 모집을 했었는데 240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오디션을 통해서 처음 24개, 다음 주에 24개까지 압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선 때, 지금 말씀하셨던 10월 22일 날에는 10개로 압축을 해서 그 10개 기업이 제가 사회부죠, 그날? 심사는 안 하고. 멘토. 제가 멘토래요? 제가 멘토할 자격이 없는데. 내년에라도 하여튼 이렇게 계속 저희가 할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희가 염두에 잘 두겠습니다. 네. 또 다른 대표님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마이크가 나오면 괜찮아요? 주식회사 제인할수 대표 최영준입니다. 저는 좀 어린 나이에 좀 창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저도 지금 아까 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3년, 4년째 접어서 지금 깔딱고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간단히 이제 저희 회사를 조금만 소개를 하면 저는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 그다음에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갖고 2달 정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적인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작은 회사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부분이 확실한 B2G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가장 그 국내 사업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인증 부분입니다. 인증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고 진행했던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컨설팅 받은 업체들조차도 약간 나중에는 이제 뭐 인증 과정상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했다라는 부분.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절차가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주요되는 부분이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현재 역으로 저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동산 회사인데 상위 뭐 이제 1% 계신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받았지만 뭐 공장 지금 신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제 중국에서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현재 해외를 자금을 저희가 역으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내년도에 도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발벗고서 여러 군데를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적정 어떤 자금이 어떤 해외로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부에서는 정부라고 해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도 검증받기 위해서 어떤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인증, 그 다음에 뭐 이제 표창, 상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일단 해외 사업 자체는 제가 어제 지금 한국에 교육을 했지만 해외 사업 자체가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정말 기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그 역량 자체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저기 계신 부장님도 지금 저랑 같이 계속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도 하고 시장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8개월 다녔지만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좀 해외 진출에 대한 컨설팅이 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개발을 통해서 하는 제 사업 자체는 3D 무한경 현황 개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공개를 좀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자체는 일단 설계 기술도 제가 갖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사업화시키기에 대한 컨설팅이 좀 필요합니다. 간단히 제가 이상입니다. 해외 진출 컨설팅 이런 거 우리 중기센터에서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인터넷 사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출 쪽에 많이 이렇게 해외 진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은 없는 거예요. 유니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미국의 유나이티드 텍사스 대학 지원해서 미국에 처음 진출하는 그것들이 텍사스 주립대에서 추천을 해주면 신인과학을 거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돈을 받았다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미국이나 중남미까지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수출을 통해가지고 많은 것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서 지금 해외 진출 컨설팅 이런 것을 하는 뭐 우리 자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한 데가 있나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한 10월달에 미국을 가실 때에 그 전에 우리가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한 50개 정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을 시켜서 아주 괜찮은 게 유명한 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서 거기서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부분을 했고요. 또 지금 올해 추경 사업부터 들어갑니다만 엑셀레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엑셀레이터가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들을 승정할 때까지 면토리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우리 도내 업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인도네시아 진출한다 아니면 뭐 필리핀에 진출한다 그러면 와서 어떤 좀 컨설팅을 받으시 이런 좀 그런 이 프로그램 이런 걸 말씀하시죠. 중소기업청에서 예. 저는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대상에 대해서 초보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가 컨설팅을 하고요. 아까 최영훈 대통령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쪽 가서 기술 보호라든가 뉴스 이런 것들 좀 관련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거 사업계획 발표할 때 그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안내도 저희가 딱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김에 컨설팅을 좀 해주시죠. 실질적인 컨설팅을 좀 해주시죠. 그럼 또, 말씀. 안녕하세요. 샴푸건이 부모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창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정도 사업을 이제 어릴 때 좀 시작을 해서, 직원이 한 250명 정도에 300명까지 이제 운영을 하다가, 대기업, 이제 SK형 이제 대기업들하고 이제 그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올인을 했습니다. 그 사업가 없어지는 바람에 회사를 이제 점차 이제 투자로 이제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회사예요? 뭐, SK텔레콤. 아니요, 지금 그때. 그때 지금 MCRM이라는 회사를 그때 제가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하다가 거기서 사업부를 접어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문을 닫게 됐고, 그때 이제 정리도 그래도 뭐 회사들 확장은 아닌 회사여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와갖고 이제 다시 이제 고생을 좀 하다가 여기서 재창업을 하게 됐는데. 어떤 창업?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음대 재활의학과하고 해서 그 척추측망증이나 이쪽 관련된 예방체조를 지금 만들어갖고 지금 교육부나 이런데 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데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애들을 15분 정도는 1시간 정도 보면 15분 정도는 예방체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금 14개 정도를 해서 지금 교육부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 제공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교정할 수 있거나 이런 걸 쉽게 싸게 할 수 있는 걸 개발을 지금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 같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처음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스튜디오도 직접 안에다 만들어서 왜냐면 이제 이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셔갖고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셔서 저희가 이제 힘들지만 이제 자비를 해서 만들면서 했는데 일이 이제 뭐 의미가 있고 뿌듯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입주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자금 얘기는 뭐 다 어려운 얘기니까 이제 뭐 다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좋았던 게 예전에 혼자 이런 자금을 쫓아다니고 막 알아다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편했던 게 저는 인원도 줄는데 정보를 다 주니까 너무 편했던 거예요, 솔직히. 뭐 어디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이메일이나 이런 거 자료 주시고 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하면 바로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예전에는 막 쫓아다니면서 어디 혹시 정보 있나 누구 소개해서 야, 예산이 있대? 뭐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여기 좀 와서 이제 앉아있으니까 솔직히 앉아있어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디 뭐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참 여기 이런 상 너무 좋다. 또 시설도 좀 이런 좋아서 제 입장에서는 재창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했고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 좀 아쉬웠던 게 강남 쪽에 이런 데를 한번 나가게 되면 그냥 하루를 그냥 이제 포기해야 되는 일반 사람이 여기 와도 다시는 안 오는 교통이 너무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차가 없이는 솔직히 이제 강남 이런 데서 오기에는 뭐 한 2시간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 이 시간배를 놓치면은 마을버스는 한 40분 이런 지하철 말씀하시려는구나. 지하철 타도 또 이 마을버스 타려면 시간 놓치면 그게 20분, 40분 여기 오는데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한 40분 걸려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좀 되면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정말 중소기업은 이제 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니까 뭐 신분당선이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남부 쪽은 가는데 이게 좀 여기도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가주면 이런 데 좀 더 중소기업이나 더 확장적으로 또 좀 많이 할 수 있는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일할 때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이 이 말씀은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진행하시고 우리 철도 팀장님, 뭐 현재 상황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서방 반영돼서 지금 국토부가 고려한 상태고요. 관심이 많은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가방에 반영이 되면 그러고 나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국가방 반영하고 기본계획하고 쭉 사인 스케줄 보면은 공사 5년, 행정절차 3년, 1년을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여기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 시켜달라는 쪽으로 가야지 신분당선으로 그러니까 벤 회사 다 성공한 다음에 끝 다음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난 역전 사업인데 GTX 사업이 지금 지각되고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니까 그거 나오면 빨리 가고 GTX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기본계획 끝나는 상태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사업 빨리 갈 수 있어서 그거는 시공되면은 5년 전 그거는 작년까지 아니 내년에 좀 빠르게 접근됐습니다. 22. 아니 내년에 착공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판매 5년 착공하면 합니까? 좀 조율 중인데요.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착공이 되면은 5년 하면 방학까지 내년에 착공이 되냐고요. 내년 노력은 뭐 우리 뭐였어요? 뭐. 기사님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초점은 신분당선 유치나 또 GTX는 어떤 GTX는 확정됐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 신분당선은 이제 사실은 국토부 반영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이 동국대 이 위치 자체가 고양시랑 경기 북부에 대단히 중요하니까 경기도랑 서울이랑 고양시랑 해서 좀 광역 교통 체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좀 뭐 지하철과 연계라든가 대중교통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지사님께서 좀 이 중심적인 축은 또 다 경기도에서 민원은 저희들이 다 봤는데 결정권은 다 경기도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들 그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최성 시장님이 아니라 최재성 의원님이 오셔서 조금 협동조합형 그 한정 면허 뭐 이런 그 요금이 꽤 비싸더라고요. 뭐 한정 면허 갖고 있는데 3,200원인가. 딴 데보다 노선도 짧은데 굉장히 비싸고 그렇다고 하면서 뭐 그런 걸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연계적 시스템만 잘 하게 되면 또 그래서 저는 저희 도도 이제 그런 고민 좀 이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조금 이게 어디를 좀 어떻게 연결해서 이런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주시면 예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현장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신 분들, 결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손각도 그거를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정책을 결정하면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손님을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들을 다 있어요. 동물이 공급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 공급자 중심으로 공중에 뿌리고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전달 체계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출발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정책과 돈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지기를 바꾸고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필요로 하는 거는 초기의 마케팅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것들을 개발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팔 수 있는 판로를 계획적이고 기획적으로 공공 부분이 개입을 해서 연결해 주는 것. 그래서 판로가 좀 뚫리면은 거기를 통해서 최소한의 이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잘 되는 기업들은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담보 없는 대출, 그 다음에 직접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에, 그건 가능성 있는 거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계획서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거기서 만드는 상품과 기업가의 정신과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 가능성 있는 데가 어딘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기업에 선택과 집중해주고 초기에 몇 년은 집중해주고, 그래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 해서 졸업시켜주고, 이런 방식을 택해야지 우리가 10,000개를 대상으로 계속 공중에 뭐 몇백억을 뿌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기업이 다시 돌아보면 원점인 거예요. 우리는 지원을 많이 했지만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만큼 받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 하루하루가 정말 숨가쁘고 정말 기적이라도 어디서 떨어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마음과 애로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아야 된다. 현장 간담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업인들도 그런 말 중심으로 정말 뭐가 문제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 어떻게 지원했는데 우리는 도움도 안 됐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마케팅의 현장이니까 또 기업 중에서 정말 딱 눈에 띄는 기업이 또 이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저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이고,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또 여기 보육센터는 되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정보도 잘 주고 인프라 돼 있어서 기업에게 이제 유리한 환경이고, 더 중요한 거는 교육 연구진과 함께 있는 산학연이 공간적으로도 가깝게 되어 있어서 발전 전망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업 중에서는 최소한 지사님이 오늘 다녀가셨기 때문에 90개 중에 뭐 10개는 집중적으로 뭐 지원을 하겠다던가 이런 좀 선물도 주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중심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예. 먼저 저기 의사님께서 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씀하고 해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2000년 초부터 사업을 계획했었던 때 지금도 법인 전환해서 동대 BI라는 정말 훌륭한 센터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라는 가정을 봤을 때 고양시에서 2000년 초부터 사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중반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수원 쪽이나 경기 남부 쪽에서 오셨을 거예요. 기관들이 그쪽에 집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는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다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좀 호소하는 게 시간이 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청년창업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 가까운 김포시나 김포산단이나 아니면 경기 남부 안양 수원 쪽을 거점으로 해서 회사를 진출해 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돼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돼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고양시는 올해 초부터 이제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그 정도에 비해서도 주실 것이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에는 그나마 이 동대 BI가 전국에서 2위, 3위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착을 한 거지 갈 데가 없습니다. 고양 벤처빌딩하고 BI하고 해서 브로맥스에서 한 3억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기업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그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GSBC라는 훌륭한 광교에 센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접수할 때는 온라인으로 사업 접수를 해서 뭐 지원 사업을 하낸다거나 정책장을 받는데, 실제로 면접이나 오프라인을 가려면 결국엔 수원, 하다못해 북부 지소가 있는 저쪽 의정부, 심지어 포천, 거길 가야 됩니다. 이 고양 시내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제가 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청이나 뭐 일산동구청 이런 곳에 민원 창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뭐 어떤 각종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나 벤처기업 애로사항을 갖다가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수원 쪽에 굳이 가지 않아도 아까 강남 쪽만 가도 하루가 다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수원 한번 갔다 오면 정말 하루가 다 갑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지원은 잘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오프라인으로 갈 때는 수원이나 의정부 쪽으로 가야 되는 점을 조금만 고양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은 여기 JDS 지구라고 해서 강원도와 서부에 떠는딱 많지 않습니까? 거기 기업하기 좋은 물류시설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주택 관련된 그런 사업 대입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위한 도시를 신기업 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임하실 때 발표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은 고양시 아마 스타 기업들이 지금 아직 없는데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금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불편한 점이 뭐였냐면 제가 2010년, 12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년 창업 스타트업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자금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금액 1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이제 좀 시작할 때 좀 풍족하게 했는데 3년차, 5년차 되면은 이제 그 기업들이 일종의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러죠. 벤처기업들의 뭐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꼴딱고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양산 자금이 없어서 그건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마케팅 자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장님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청년 창업 전용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대출로 전환되면서 이제 상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상환 압박만 유예나 연장만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업체들이 저희 회원사 100개 업체 중에서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걸 연장이나 유예를 하려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찾아가면 매출 얼마 있습니까? 담보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매출 기반이에요. 저희가 매출이 많으면 은행에 가서 저희가 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업성을 보고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학은 할 수 있었는데 졸업이 힘든 그 엑시트 전략을 할 수가 없는 졸업을 하기 힘든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한 3개월이나 한 뭐 마이크로 크레딧처럼 뭐 1,000만 원 이하 정도의 자금만 주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저희 회원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중진공이나 기본에 가면은 연초나 연말이나 월말 되면 이제 이쯤 되면 자금이 다 소진돼서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다 집중돼서 자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저는 제 작은 생각이지만 뭐 도비나 시비 중에서 뭐 추경을 하실 수가 있으면 아주 작은 금액이더라도 아까 수금만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필터링해서 꼭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주시면 굉장히 숨통을 틔울 수 있으면서 이제 막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긴급 SOS 자금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기업이 지금 저희가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사들은 이런 창업자금 같은 거 받는 거 예비 신용불량자 탄생자금이라고 좀 농담을 해요. 왜냐하면 덥석대고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출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이분들은 그냥 취업을 했으면 됐을 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 스타트업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진행되면서 새로운 업체들만 발굴하지 마시고 기존의 업체들 좀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면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중고에서 좀 저희는 동자금 같은 경우는 상환 기한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그거 상환 기한이 도래가 돼도 내가 자금이 수요가 많지가 않으면 그 자금을 연장을 해서 상환을 안 하고 그래도 그 금액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3년 차에 개발해 놓고 양도사한테 자금이 부족할 때는 상환이 돌아서 매월 분기로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지점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요 상환 안 하고 그냥 금액 자체를 연장 1년, 2년을 연장 이자만 내시는 걸로 원금 상환 안 하고 연장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3년 차, 5년 차에 그 시에서 개발을 해놓고 자금을 못 쓰시는 양산 자리를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매출액이 적어도 신기술 사업화 자금을 해서 저희가 본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국부의 특별 창업 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한 100개 업체 되시면 저희가 지점이나 아니면 국민부에서 나가갖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장 날 잡아가지고요. 네. 센터에서 와서 네. 저희가 와서 상담 날을 잡아서 네. 하더라고 하시죠. 그래서 뭐 직접 멀리까지 안 오시고 저희가 와서 여기 전시장에서 상담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 잡으세요. 네. 저희 청담 상업을 너무 급식해서 취업해도 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했다가 생활을 잘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통역해야 돼요. 이거를 너무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부탁되고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청년 정신만 가지고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시장에서 기업으로서 또 가져야 될 자본과 또 소양과 그런 게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한 번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향을 이렇게 대출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하고 투자는 정확하게 이 비즈니스 모델, 테크놀로지 이런 걸 보고 뭐 기업인의 품성 이런 걸 다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투자하게 된 경우에는 뭐 사실은 큰 부담은 없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또 자산으로 보고 하는 이런 평가 시스템으로 저희가 경기도가 차츰차츰 저희가 바꿔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지금 이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고양시 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반드시 수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버상의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스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끝나고 좀 우리 뒤에 또 다 와 계시니까 논의하고 또 중기청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간이 됐던 창구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기자님 그럼 일단 저 우리 중기센터에서 저기 신고에서 나와서 하는 요 컨설팅을 시청에서 한번 네, 좋습니다. 해서 네. 하시면서 그날 좀 네. 이걸 제도화하는 방법도 네, 한번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 가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와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에 맞추는. 전기장에서 잠깐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상환 뭐 유해 연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신용주의 대장 같은 연장이 가능하고요. 마이크 좀 드렸습니다. 네. 좀 크게 말씀드려요. 중진공도 그런 일정적인 요건이 되면은 상환 유해가 연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책자금이 올해 추경에 8,200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어갖고 지금 창업 성장 자금 자체에 2,000원이 배정돼서 경기 지역에는 경기 지역 추가적으로 한 170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경기 지역에 한 74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조금 자금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긴급 SOS 자금 같이 이렇게 좀 한번 뭐라 하면 지원한 절차라든가 이게 좀 매출이 어떻게 해서 1년에 뭐 6%가 줄었다. 줄었을 때 상한 이유에 이런 것들이 좀 요건이 좀 있거든요. 그걸 좀 내용 보시고 쓰시면 기왕에 수경 자금도 있고 상한 인장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많다.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럼요. 오늘 좀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알려드리고 우리 저 신고 중기센터 또 우리 지원청 이렇게 해서 고양시청에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뭐 하루 이틀 집중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이 정보가 이렇게 서로 유통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조건을 좀 알려드리시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날을 좀 정해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제? 예. 시청으로 오지 마시고요. 네. 시청에 미리 올 테니까 여기서 같이 후속 도지사님 다녀가신 다음에 네. 교통 문제라든가 또 완스톱 문제라든가 뭐 상환 문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실무 팀들끼리 협의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그 실무적인 컨설팅을 좀. 네, 그 내용을 지사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선거는 이제 연초에 냈는데 기업지원 설명회를 31개 정도 대상으로 기업지원 관련 기관이 같이 협동을 해요.
도하고 저희하고 정치청하고 신고 관련된 기관이 합동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이게 기업이 별로 없는데 과학체장으로 경영처럼 빼는 후에 26군데 정도를 시부에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 2, 3명씩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 센터가 있고 또 북부에 있고 또 북부 양정 포천에서 이제 지소개념도 있고요. 석고가 있고 또 남부에 이제 완성이 있는데 사실 고향이 좀 취약된 거는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네 군데 벤처 빌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벤처 빌딩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직원들이 지금 직원 한 명하고 컨설턴트하고 이제 그게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빌딩? 고향 시안에 있습니다. 시안에? 예. 알고 계세요, 그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품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좀 이제 지소 있는 건 다르거든요. 서구지소는 뭐 시행에 있고 남부지소는 안성이 아는데 이제 벤처 빌딩으로 있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양하고 홍보를 해주셔야죠. 네? 일산 어디? 일산 동구에 있다. 동구에 있어요. 우리 대표님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홍보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계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초에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수요들이 있을 거고 또 기업인들이 뭐 한 번 지나가고 기회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특히 경기 서부라든지 또 북부 지역이라든지 좀 이런 취약한 지역을 좀 이렇게 짝을 지셔서 이런 좀 이 컨설팅 날을 정하셔서 그걸 해주시면 기업인들이 이 원하는 얘기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번 우리 고향에서 하는 걸 계기로 해서 한번 정형화 시키는 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마케팅을 말씀 한번 들어보고, 예. 그게 중요해요. 그것도 이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이론의 오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일단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여기에 이제 입사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공대 창업교육센터를 지내오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자리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중간님 감사합니다. 아마 최근에 걸쳐. 지인들도 이제 창업교육센터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되게 입주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특히 이종욱 매니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디 계세요? 저희가 일 잘하시는 경기도의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 오후에 맛있는 간식을 보내드리는데 센터로 저희가 간식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키즈 가구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아 전문 가구 업체예요.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출발할 때는 정말 젊은 혈기에 우리나라 유아 가구 시장을 한번 증명해보자. 시작했는데 1년 정도를 개발을 하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병아리 업체거든요. 햇병아리 업체인데 그 햇병아리 업체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에도 이제 간단하게 기게 되는데 다 앞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팔로 자금. 근데 그걸 더 의장님 말씀. 예, 그걸 더 쪼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DDP라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저희가 이제 가구라는 큰 덩치 제품을 하다 보니까 전시 공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 신고해서 자금을 받아서 매장을 차리고 그러기에는 약간 위험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딘가는 우리 제품을 알리고 봐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DDP도 경기도에도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인 거고 지금 저희 같이 해병아리 업체는 일단 어디든지 저희 제품을 진열을 하고 싶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 그 이제 가구라는 컨셉을 담아서 뭐 테마 형식으로 뭐 이렇게 전시 공간도 있고 특히 이제 거기에 좀 서울시랑 협업을 해서 그 이제 특히 이제 창업교육센터 입주 기업들은 한번 검증받은 업체들이에요.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그 경기도랑 협업을 해서 그 창업교육센터에서 입주한 기업들만의 공간을 좀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좀 절실하거든요, 사실 이런 걸.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는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다 와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주 타겟은 애들이거든요. 저희 사실 지나가는 애들만 보면 뭐 이런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지만 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그 대신 저희도 이렇게 표로 보이듯이 그런 건 아닌데. 그 대신 저희 제품을 뭐 지금 보여드릴 기회는 없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가구를 만들었다. 안전한 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 이제 저희 제품 좋은 제품이 좀 깔려 실제로 이제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행복한 백화점이라고 옥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4층에 정책매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간 이제 중소기업 유통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을 해서 이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올해 1월달부터 서류를 접수해서 계속 이제 서류에 접수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일단 결정이 안 났거든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 뭔가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그 지원 요건이 공간도 지원해주고 인테리어도 지원해주고 판매 지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가. 근데 물론 이제 수수료 정도가 어느 정도 주는데 이것 또한 절실합니다. 저희 햇병아리 업체에서는 어딘가 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DDP도 저희가 계속 이제 원서를 내서 일단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백화점은 저희가 이제 계속 서류까지 통과를 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지금 오히려 이제 현물을 그쪽에 창고에 이제 옮기는데 이런 정말 햇병아리 업체에서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전화 문의는 되게 많이 와요. 홈페이지 보고 예쁘다.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볼 수 있는데 일단 봐야 되거든요. 저희 제품이 뭐 정말 좋은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좀 싼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모든 게 다 일단 봐야 돼요. 네,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시회 쪽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전시회를 1년에 6회를 나갑니다. 유아 박람회죠. 그 참관 그 수만 해도 한 10만 명, 15만 명, 많게는 20만 명이 옵니다. 4일 동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들, 엄마, 아빠가 같이 오는 전시회죠. 그걸 때 6회 정도 나가는데 이유는 딴 건 없어요. 무조건 홍보, 알려야 된다. 전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판매가 됩니다. 일룸 리마트나 그런 구매 고객이 취소를 하고 저희 걸 사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있으니까 자꾸 이거 전시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시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1년에 1회로 국한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취급하는 제품이 다 틀려요. 저희 같이 자주 나가는 업체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정말 1년에 한 번 딱 나와도 만족할 만한 업체도 있어요. 근데 좀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차등을 해서 이렇게 1년에 뭐 딱 한 번 정도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큰 덩치가 있는 제조 쪽 제품은 뭐 상황에 맞게 뭐 2번, 3번이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실제로 뭐 자금이 이제 무슨 자금 문제인데 저희가 특성상 한 부스에 2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플러스 별도로. 2부스 정도 나가요. 500이거든요. 1년에 6번 나가면 3천만 원입니다.
뭐 일반 업체는 3천만 원 못 쓸 수 있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사활이 걸려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약간 쓴소리인데 그 고양시에서도 이번에 이제 전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딱 코멘트가 하나 달려 있어요. 킨텍스 참가 업체 1순위. 이건 좀 약간 아니라고 봐요. 전시회라는 게 홍보 거점인데, 그리고 뭐 지방에서야 서울 경기를 하나로 붙지만 거기서 더 세분화를 하면 서울보다는 유동인구가 킨텍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라는 자체가 사람은 많은데 지갑을 열 수 있는 고객들은 서울에 사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 전시회라는 거는 뭐 1순위, 2순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런 저희 택배거래 업체는 나가서 무조건 나가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무조건 나가서 알리고 실제로 판매해서 돈을 얻어야 다음 제품을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상입니다. 절실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름을 잘 지어준 아이로 뭐 하는 회사인지 금방 알겠어요. 이따가 한꺼번에 좀 시장님 좀 말씀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대표님들이 아직 말씀 못하셨고 근로자들도 말씀 못하셨는데 좀 한 5분 정도 추격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시민의 김정국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좋은 곳을 항상 밝게 보라고 해서 시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이 60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2년 됐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죽도에 있는 제기중소기업 개발원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고 중기청에서 하는 영양교육을 2회를 받았고 여기에 입주하여가지고 동국대학교 아카데미 교육을 3개월을 받으면서 총장님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뭐를 하는 곳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운전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차선에 대해서 차선 제거를 위한 비 오는 날 잘 보이게 하는 조성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기청에서 2회 재창업 R&D 자금을 지원받아서 1회 성공을 했고 2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11월 달에 2차 성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느낀 거는 IT 쪽이나 이 청년 창업 쪽에는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니어 창업 쪽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실패를 하면서 신보에 이제 채무가 있어가지고 2년 전에 만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받으려고 했더니 탕감받은 그 이자라든가 그런 거를 갚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갚으려면은 뭐라고 또 받겠느냐. 그래서 한번 2013년도에 한번 방문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하잖아요. 진보성 있는 기술을 가지고 안전인증 때문에 이렇게 장벽을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KS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생명성공이라든가 뭐 전기전자 시험 용어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못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중기청에는 여러 가지 그 시험 지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벽으로 있어서 진보성 있는 기술들이 특허 공로까지 돼 있지만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적으로 이제 중기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대면 평가 시에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저도 그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외주에서 가공을 해서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벽으로요. 대면평가의 심사위원들이 과연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제도적인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 여직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융자 사업이라든가
네, 저는 요즘에 참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잘 되었는데 길을 이렇게 잘 모르고 가시면 좀 어렵고 좀 더 노력을 해서 길을 가다 보면 잘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융자 자금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청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현우 대표님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걸 보고하네요. 제가 여기 이제 처음에 입주했을 때 여기 사무실에 회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3년 지나간 것 같은데 처음에 입주했을 때 여기 10번째 제일 좋은 조그만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해서 온라인 쇼핑몰 같은 산업용 자재를 팔기 위해서 열면서 25번째를 좀 키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수장비를 만들면서 사무실 뭐가 낮다 보니까 이제 또 다 매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1층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되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상이 있긴 한데 우선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기업들이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또 장치들을 새롭게 또 고민하셔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날 어떤 그런 창업기업들도 많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들이 체감하는데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보자면 3년 안에 이제 창업기업이 여기 입주해가지고 성공해서 나가고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타임 스케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강제된 게 있는데 과연 3년 안에 성공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직원을 채용한다면 얼마나 하겠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스케줄을 맞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3년 순간에 대출금 상환하고 못 갚으면 이제 신불자 되는 거고 아니면 회사를 닫는 거고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에 하나씩 비면 마음이 좀 쓰리죠. 남의 회사라도.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과연 정책적으로 현명한 건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창업하는 기업보다 3년이나 4년 지난 기업이 앞으로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거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원 시기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장치라든지 설계가 필요한 그런 기업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기업 지원을 보면 물론 고양시가 가구라든지 방송 쪽에 좀 특화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입주 벤처센터라든지 이렇게 학교 창업센터가 어느 순간 되니까 저희한테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내려야 됩니다. 한 1톤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게차가 필요하니까 지게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재고들을 갖다가 사무실로 옮겨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는 복도예요.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못하는 거죠. 기업으로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 포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회사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벤처센터라는 이런 것들이 IT 주로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주의 어떤 그런 기업 지원용 센터였다면 과연 가장 필요한 우리나라의 필요한 제조업을 위한 센터는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고양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신다면 스타기업이 태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게차 저희 매일 쓰지 않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쓰자고 지게차 살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렇다면 이런 센터에서 어떤 그런 제주시설과 지원센터에서 지게차가 하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공장, 그러니까 공공 공장이 되겠죠. 오픈 팩토리가 돼서 우리 회사 어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입주비 민영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임대료 다 낼 자신 있습니다. 있다라면.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열심히 해서 세금 내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땅을 사서 중기청에서 5년 상환, 5년 법치 자금 받아서 10억, 20억 받아서 공장 짓고 거기다 올려서 그 환경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비용입니까? 처음 하는 기업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업 이후에 이제
그 5년을 바라보고 7년을 바라보는 기업들한테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제 저 뭐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그 여기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기술 개발을 여러 차례 했는데 현장으로 중개로 받아가지고 시제품도 만들어서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고요. 또 중기청에서 하는 R&D 사업도 작년에 2개 신청해서 한 3년 동안 신청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2개가 한꺼번에 돼가지고 아주 고생해서 2개를 이번 달에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특허권도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 2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출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원한다고 다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그런 데서 걸러져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탔던 기업들이 스타 기업 크고 더 많은 이제 어떤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거, 기업이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산업단지인데 국가에서 하는 산업단지인데 입주해서 세금 내고 뭐 입주 뭐 어떤 임대료 다 내고 이렇게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기간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